1분 영어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영어 강의 현실에 적용이 안 되면 그럼 가짜죠. 2017 학년도 4월 고3 오답률 1, 2위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7 학년도 4월 고3 오답률 1, 2위는요. 1위가 삽입, 빈칸이 2등입니다. 실제로 빈칸은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지엽적으로 보면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고치지 않는 이상 빈칸은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강사들이 빈칸의 문장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는 그러한 지엽적으로 자꾸 강조하다 보니 여러분 거기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전체를 봐야 실제로는 쉽게 빈칸을 풀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가장 포인트는 삽입인데요. 학생들은 대부분 빈칸이 어렵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삽입이 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흐름을 놓치면 바로 틀립니다. 자, 시중에 대본의 강의는 지시사 활용, 연결사 같은 접속사 활용, 이러한 잡다한 기술들을 늘어놓고 있지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짜입니다. 자, 이것이 그러면 아예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해석을 하면 흐름을 놓치게 되고, 참 역설적이죠?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서로 이게 어떻게 모순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선은 흐름이 정답입니다. 흐름을 찾고 흐름 속에서 답을 잡아야 삽입을 풀 수 있습니다. 자, 오답률이 가장 높을 때는 80%까지 가는 이 삽입, 빈칸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죠. 시험에서. 그만큼 순서도 아닌 삽입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자, 그런데 지시사나 접속사로 쉽게 풀린 경우가 한두 번 있겠죠. 그런 걸로 오판하지 마세요. 진짜 어려운 건 삽입일 수 있습니다. 자, 흐름을 놓치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해 드리죠. 자, 문제를 45번까지 다 풀고 최소 7분 이상 남는 학생들은 대부분 전체 문제를 다 풀고 90점 이상의 1등급을 받는 학생이에요. 자,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여유로운 학생들이 그때 삽입 문제에서 좀 뭔가 이상했는데 라는 찜찜함을 느꼈을 거예요. 만약에 못 풀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그 학생들은 지시사와 연결사 등 기타 등등을 적용하는 건 괜찮지만 2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이런 것 절대 하셔는 안 됩니다. 전체 흐름을 잡는, 그래야 시간 내에 여러분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유가 있으면 그때 삽입 문제에서 찝찝했다면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왜 오답률 이 74.4% EBS 기준입니다. 1위인 이 문제는 왜 삽입이었는가? 우리는 빈칸 추론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제가 강의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도 그리고 실제 사례도 여러 있다는 거 보여드렸죠. 그러면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어려웠던 거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면 이해하실 거라 봅니다. 자, 우선은 가도록 하죠. As a result, the first group, thanks to their cooperative. 먼저 설명 좀 해드리죠. 그래야 학생들이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답은 4번인데요. 5번의 오답률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 훨씬 넘게 5번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요. 결국 이 대명사가 누군지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왜? 빨리 읽어야 되니까요. 근데 이거 갖고 이게 누군지를 찾아야 돼 라고 강사들은 설명하겠죠. 실전에선 적용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기 해석이 어려웠어요. 여기 나오는 wage라는 단어와, 그쵸? 이 단어 임금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against의 해석을 잘못할 수 있어요. 거기서 오는 unequal도 좀 이상하고 요 세 개에서 해석이 애매해지면서
그냥 비협조적인 목동은 굶는다와 위에 보니까 모든 거의 음식이 고갈된다가 나와요. 연결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슬쩍 넘어가고 5번에 보니 take over가 나오거든요. 협조적인 사람들이 결국엔 take over. take over는 머리를 잡는 거예요. 다 넘겨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걸 뭔가 통제권을 다 넘겨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결과적으로 첫 번째 그룹이 그들의 협력적인 성향 때문에 take over, 그렇죠? 압도한다는 거죠. 그들을 잡아낸다, 압도하게 된다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정답은 일단 이들이 압도하고 되면 그들은 더 많은 동물들을 키우게 되고 더 많은 아이들을 먹이게 되고 이러면서 정답이 5번이겠구나 라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 학생들 제가 봤을 땐 100% 찝찝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앞에가 좀 이상했거든요. 웨이지라는 단어도 이상했고 기다린다는 말도 이상했고 그리고 불공평하다는 것도 이상하고 정확하게 5번이라는 게 확신이 안 갔을 게 100%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읽다가 흐름을 놓쳐서 그래요. 흐름이 딱 놓치는 순간 5번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올라가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As a result, the first group, thanks to their cooperative tendencies, can take over. Cooperative tendencies cannot evolve biologically unless they present comparative advantage on the cooperators. Imagine, for example, two groups of herders, one cooperative and one not. The cooperative herders limit the sizes of their individual herders and thus preserve their commons, which allows them to maintain a sustainable food supply. The members of the uncooperative group follow the logic of self-interest, adding more and more animals to their respective herders. Consequently, they use up their commons, leaving themselves with very little food. They can wait for the uncooperative herders to starve. Or if they are not enterprising, they can wage an unequal war well-fed against the anger. Once the cooperative group has taken over, they can raise even more animals, feed more children, and thus increase the proportion of cooperators in next generation. 자, 커먼은 공유지라고 나와 있지요. 자, 결과적으로 그렇죠? 결과로서 첫 번째 그룹이 그들의 협력적인 성향으로 take over, 그렇죠?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다 좋아요. 넘겨봤다. 뭐 다 좋습니다. 압도하다. 다 좋아요. 오버의 뜻만 알고 있습니다. 가죠. 자, cooperative tendency라는 것은 협력적인 성향이라는 것은 결국 진화할 수 없었을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만약에 그들이 줄 수 없었다면 그러한 경쟁적인 어드밴티지를 협력하는 사람들에게 어드밴티지를 줄 수 없다면 그쵸? 진화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자, 예를 들읍시다.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죠. 두 그룹의 허드는 무리죠. 양떼나 소떼를 나타내요. 그들을 모는 사람이니까 목동이 되겠죠. 두 그룹의 목동이 있다고 상상해봐요. 한 그룹은 코오퍼레이티브하고 한 놈은 협력하지 않습니다. 협력하는 목동은 사이즈를 그들의 개개인의 갖고 있는 목동이 갖고 있는 허드, 무리의 사이즈를 제한해서 그리고는 그들의 커먼스, 공유지를 보존하겠죠. 그것이 그들에게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한 음식 공급을 유지하게 해주겠죠. 자, 그 멤버들, 그러나 비협조적인 그룹은 follow logic, 자기 이익의 논리를 추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더 많은 동물들을 그들의 각각의 무리들에게 덧붙이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공유지를 다 사용할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남기는 건 뭘까요? 결국 거의 음식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겠죠. 그들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협력하지 않은 이들이 다 굶어 주게끔 또는
그들은 좀 더 진취적으로 그들은 전쟁을 비공평한 전쟁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잘 먹은 사람들이 누구에 대항해서 가난한 사람에 대항해서 전쟁을 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러한 코오퍼레이티브 그룹이 택업을 넘겨받게 되면 그들은 더 많은 동물을 키우고 더 많은 아이를 먹이고 따라서 그런 비율, 협력자들의 비율이 다음 세대에 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딱 반전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뭔가 팍 끊기는 부분이 있죠. 자, 요까지는 이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잘 보세요. 자, 다시 이제 봅시다. 보세요. 문맥이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라고 했잖아요. 제가요. 흐름을 타라고 했는데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협력자들은 어떠하다. 협력자들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속가능 음식을 공급한다. 자, 근데 비협력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비협력자들은 결국 더 많은 동물을 더 붙여서 욕심을 내니까 결과적 1, 2, 3번에 들어갈 자리가 없죠. 그렇죠? 그들은 공유를 더 써서 음식을 더 결국 더 남기지 못하게 되는 음식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자,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굶어 죽기를 기다린다. 기다릴 수 있다. 라는 순간 딱 끊기거든요. 기다리거나 또는 공격적으로 전쟁하거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맥이 흐름이 끊깁니다. 그래서 4번에 적절하게 생각하고 들어가면 따라서 첫 번째 그러면 그들의 협력적인 걸로 이제 넘겨받을 수 있게 돼요. 그렇죠? 테이크오버를 장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기다려서 또는 전쟁으로 이런 형태로 장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장악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대의가 가리킨 단어가 분명 first 그룹이 맞거든요. 이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당연히.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매끄럽거든요. 어떻게 매끄러냐면 잠깐만요. 봐요. 어떻게 매끄러냐면 자, 알았어. 공유지 다 썼다고 고갈시켰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남은 음식이 거의 없다고 요거는 진짜 모르게 넘어가고 그래 비협조적인 그룹들이 굶어 죽겠구나. 굶어 죽는 것만 그들이 비협조자로 얘기를 해볼게요. 비협자들은 자신들이 굶어 죽는 것을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야. 굶어 죽는 건 기다려야지 이제.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는 그들이 좀 더 진취적이라면 그들이 전쟁을 벌여. 공평하지 않은 전쟁, 부자들과의 전쟁, 뭐에 대항해서 가난함에 대항해서 굶주림에 대항해서 부자들과 전쟁을 해. 이들은 비협조자들이야. 라고 하면 오역이지만 오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간이 짧을수록 오역이지만 흐름을 놓쳤을 때 이 배고프다는 것과 음식이 없다는 것이 적절하게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5번에 갈 확률이 높았던 건 사실이지만 하면서도 분명 찝찝함이 남아있는 게 이상하거든요. 그들이 자신이 굶어 죽는 걸 기다릴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이상해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도 확실히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므로 물음표 치고 다 읽고 나서 이제 1등급은 맞을 거니까 1등급 맞을 거니까 시간도 5분 남네. 이상 남네. 5분 이상 남아요. 이거 다시 보자. 보다 보면 이럴 때 이 대명사가 쓸만합니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7등급 3등급 2등급 아이들에게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돼요. 이런 건 다 쓸데없는 거예요. 1등급 아이들 진짜 하나 틀릴까 말까 하는 애들은 필요합니다. 예, 확인 작업. 이걸 확인 작업할 때 쓰는 거예요. 시간 5분 남아있고. 그래서 그들이 이상한데 그들만 얘를 정확히 보자. 얘를 한번 얘들이 아니라 첫 번째 그룹을 한번 볼까? 그러면 되지 않을까? 첫 번째 그룹. 왜냐면 이 첫 번째 그룹이라는 게 여기 나와도 커다랗게 문제 흐름에 별 영향을 안 미쳐요. 보세요. 아까 말한데 얘를 만약에 비협조적으로 말아보자고요. 비협조적인 아이들이 자신이 이제 굶어 죽을 거니 기다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의역하자고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고 아니면 그냥 오역합시다. 배고픔에 대항해서 이기기 위해서
부자들과 싸워. 따라서 결과적으로 첫 번째 그룹은 그들의 협력 덕택에 넘겨받을 수 있다. 압도할 수 있다. 하는 순간 또 5번이 안 맞아요. 이 순간. 싸워서 이겨내거나 뭐 성취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요. 그쵸? 그래서 안 맞아요 또. 이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연결사가 쓸만해요. 그러나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건 1등급에 하나 틀린 학생들이 한해서. 오케이? 그럼 또 안 맞아요. 아 이게 안 맞구나. 이상하다 하면서 4번에다 넣어보는 거죠. 그들이 가르친 게 누굴까? 아, 첫 번째 그룹 해볼까? 첫 번째 그룹 협력하는 그룹은 이젠 기다리기만 하면 돼. 또는 진취적으로 그들 그냥 싸워버려. 가는 애들과 싸워. 그러면 그쵸? 그래서 일단 이것이 take over 넘겨받으면 이렇게 부유하게 이제 살게 되는 거야. 다음 세대도. 아 이거 100%다. 이런 과정이 있기 위해서는 1등급이어야 해요. 다 풀고 시간은 7분 이상의 여유로운 학생들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오답률 1인 이유를 제가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시사, 연결사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맞습니다. 그 두 번째는 흐름으로 보면 순간적 오판할 수 있다. 그러나 단연코 얘기하는데 무조건 이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그때 오셔야 합니다. 이 지엽적인 것들만 갖고 하다간 시간이 오버됩니다. 적어도 3분 걸려요. 이 문제 풀다가 다른 문제 다 틀립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도 그럴 필요 없다 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자 이제 32번으로 가도록 하죠. 자, 이 빈칸처럼 문제 왜 학생들이 틀릴까요? 바로 지엽적인 거에 가서 그래요. 빈칸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 읽어보고, 이 문장 앞에 읽어보고, 그리고 한번 넣어보고, 뭐 이런 형식으로 하면 어떤 경우도 답은 나올 수 있어요. 예, 얼추 맞추면. 그러나 그런 형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답률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 흐름을 타세요. 앞에서 있는 게 정석이고요. 그리고 기억할 것은 앞에 있는 것을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읽기 때문에. 자, 읽다가 이제 까먹어요. 앞에 있는 내용을. 요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어넣으면 답이 나올 수가 없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흐름이라는 걸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이렇게 어떤 꽈배기처럼 꼬여 있는데 이 꽈배기를 다 무시해버리고 다 무시하고 답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주제, 요지, 제목 찾듯이 흐름을 쭉 가다 보면은 아 얘가 무슨 말 하는구나를 알게 되고 그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빈칸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도록 하죠. 자, whenever feel yourself a trick. 그런 시중에 얘기하는 모든 빈칸처럼 문제는 어떤 문제도 따라가지 마세요. 그거는 다 현실에 적용 안 됩니다. Whenever you feel yourself triggered by the passing thought, emotion, or sensation, you have a simple choice to identify or get identified. You can observe the thought and identify it, or you can let yourself get caught up in the thought. In other words, get identified with it. Naming helps you identify so that you don't get identified. As you observe your passing thought, emotion, and the sensations, naming them. Oh, that's all my old friend fear. There goes an inner critic. Neutralize their efforts, effect on you, and help you to maintain your state of balance and calm. My friend Donna even likes to give humorous names to her reactive emotions such as Freddy, fear, George, Judy, and anger, Annie. Humor, incidentally, can be great ally to helping you regain perspective from the balcony. As soon as you name character in the play, you blank. 자,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당신이 스스로 자극을 받아요. 지나간 생각, 감정,
느낌, 그럴 때마다 당신은 심플한 선택이 있습니다. 초이스가 있어요. 아이덴티파이 하기 또는 아이덴티파이 당하기. 여기서 아마 학생들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덴티파이란 말을 우리말로 고치는 건 어려워요. 우리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들을 활용하세요. 여러분 아이디란 거 모르는 사람 없죠. 컴퓨터 아이디 있으니까. 그게 넌 누구야? 신분 확인할 때 쓰는 거죠. 너의 정체가 뭐야? 아이덴티파이. 아이디를 확인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정체가 누군지 확인하고 또는 정체가 누군지 확인되기. 이렇게 되겠죠. 자, 당신은 그 생각을 관찰해서 그놈이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정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의 정체를. 또는 스스로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둘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그 생각으로 네가 아이덴티파이를 당하는 거죠. 너의 정체가 걔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디가 정해지는 겁니다. 자, 두 가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름 붙인다는 것이 너에게 아이덴티파이, 야, 네 정체가 뭐야?를 확인하도록 도와줘요. 너가 직접. 그래서 너가 아이덴티파이를 당하지 않는 거죠. 자, 당신이 지나간 생각과 감정과 감각, 느낌에 관찰할 때 그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거. 즉, 야, 걔는 내 올드 프렌드 피어야. 또는 내면에 있는 내적 비평가, 나를 비판하는 내적 비평가들이 there goes, 가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neutralize, 그들의 효과가, 당신에 대한 효과가 중성화됩니다. 풀어지는 neutralize. 그렇죠? 그래서 당신이 maintain your state, 유지하는데 도움을 줘요. 밸런스를, 그리고 침착함을. 내 친구 도나는 심지어 유머러스한 이름을 붙였어요. 그녀의 반응적인 감정에, 반응하는 감정에. 이를테면 프레디 피어 또는 조지, 주디 또는 앵거, 애니 같이. 이런 유머라는 것은 우연히도 엄청난 엘리, 동맹군이 돼서 당신이 다시 어떤 시야를 발코니에서 보는, 이거 떨어져 보는 거죠. 발코니에서 먼지감치 보는 시야를 얻게 해줘요. 자, 당신이 캐릭터에게, 연극에서 캐릭터에게 이름을 붙이자마자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자, 머릿속에 남아있는 흔적 있죠? 그 흔적을 그대로 유지하세요. 자, 치어런, 응원한다. 그들의 퍼포먼스로, 공연을 응원한다. 채택한다. 그녀를 롤 모델로 채택한다. 아니죠? 너 자신을 그와 디스턴스, 거리를 둔다. 거리를 둔다. 예죠. 너 자신이 연극을 즐기는 걸 멈춘다. 좀 더, 이게 5대 많았거든요. 5번이. 좀 더 감정적인 표현을 익스프레시브, 감정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학생들이 감정적으로 표현한다 왜 골랐냐면 이해는 되죠. 왜? 여기서 말하는 게 전부 다 감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5번을 고른 거예요. 그러나 잘 보세요. 어떤 내용이었죠? 생각 잘 해보세요. 너 누구야? 정체를 확인하는데 결국 이름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신이 봤던 과거의 경험,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을 이름 붙이면 효과가 중성화된다고 했죠. neutralize. 효과가 중화돼요. 그래서 너가 밸런스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는 게 중성화되고 밸런스, 침착함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침착함을 유지한다는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침착함을 유지한다. 다시 말하면 너가 아이디를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정체가 누군지 알게 되니까. 그 생각으로 네가 확인된, 네가 동일시되는 것이야.
생각으로 그 감정의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로 get identified. 너는 그냥 두려움이야 라고 내가 identify 당하는 게 아니라 내 신분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 정체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걔 정체를 내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다? 이름 붙였더니 여기서 힌트가 나왔죠. 발코니에서 보는 그러한 시야를 얻게 된다는 거죠. 쭉 가보다 보니까 결국 거리를 두는 거죠. 너 자신과 그 배우 캐릭터죠. 이 배우 캐릭터인 그녀와 이 캐릭터예요. 그 캐릭터들을 거리를 띄워서 걔가 누군지 아니까. 난 너 아이덴티파이, 너 정체를 확인했어. 너는 배우야. 너는 그냥 연극 속의 캐릭터야. 그것을 확인했으니까 거리를 둔다는 거죠. 됐나요? 요 단어 모르면 못 푸나? 아니에요. 이거 몰라도 풀 수 있어요. 하나 놓치면 끝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거 몰랐어요. 가로 안에 가로 둔 거는 중요하지 않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거 아시겠죠? 어디 힌트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전체 훑은 순간 아, 응원하는 거 아니구나. 롤모델 고르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연극을 즐기는 게 아니구나.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감정 표현이 능숙한 사람이 되는 것도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나온 것은 너 누구니? 너 누군데? 를 확인하는데 이름 붙이면 된다. 그게 뭘 해준다고? 너 누군지를 결정해준다. 그래서 너 자신과 걔를 identify, 구별해 주는 거죠. 그걸 마지막에 정확히 표현해 주긴 했죠. 연극을 비유해서 발코니에서 쳐다보는, 그러니까 시야를 갖게 된다. 앞에서는 정확히 말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여기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 안 하고 identify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identify로 설명해 줘요. identify를 구별하도록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해설집에 구별하다가 나와요. 그거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이 독해할 때는 여기서 identify는 너 누구니? 이거예요. 정체를 확인한다지 절대 구별할 뜻 아니에요. 너 누구니? 와 내가 그걸로 점철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란 거예요. 그때 생각을 관찰해서 너 누군지 그 생각이 뭔지를 아이디를 확인한 거죠. 아이디를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때 구별하다가 아이덴티파이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해설서에는 이미 구별하다 아예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이미 답을 보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학생들이 과연 정상이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답을 보고 답을 맞춘 거예요. 해석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강사들도 강의해서는 안 돼요. 학생들이 실전에 적용 안 돼요. 아이덴티파이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거예요. 쟤 누구니? 알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냥 여기서는. 이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연극 배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면서 identify 배우들의 identify가 나오죠. 그렇죠? 그들의 아이덴티티는 뭔지 알잖아요. 극 속의 캐릭터죠. 캐릭터가 아이덴티티군요. 그들의 캐릭터가 아이디잖아요. 정체성. 그걸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죠. 근데 거꾸로 그 두려움이나 공포 같은 감정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덴티티가 정해지면 안 되겠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구체적인 거 놓칠 수 있거든요. 전체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흐름에서 보면은 아 내가 결국에 벗어나게 하는 거. 아 그래서 두려운 감정에서 이제 앞에 이거 놓치다 가정할게요. 여기서 두려운 감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구나. 벗어나게 뭐 있지? 아 근데 이게 적절하겠다 라고도 찍을 수 있죠. 너 자신과 그거를 벗어나게 멀찌감치 보게끔 해준다. 아 이게 그 적절하겠다. 이건 아무래도 아니거든. 이렇게도 갈 수 있죠. 방법은 10개가 있으면 10개를 다 취하셔야지. 다 버리고 하나만 잡겠다는 무지함은 버리셔야죠. 바로 요것만 갖고 답을 고르겠다는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답률이 빈칸이 계속 높은 이유는 바로 선생 때문이다. 강사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강사들이 여러분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정신교육만 하면 단가요? 아닙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자 그럼 정리하도록 하죠.
진짜 어려운 거는 빈칸이 아니라 실제로는 문장 삽입이다. 그 이유는 바로 흐름을 한번 놓치면 답을 찾기가 애매해질 수 있다. 그럴 땐 흐름을 놓쳤을 때는 흐름으로 딱 풀리면 깔끔합니다. 때로는 풀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다 풀고 나서 다시 한번 지시사나 연결사 등등등 지엽적인 것들을 봐줄 필요가 있다. 아마 학생들도 4번, 5번에서 헷갈렸을 거예요. 그때 좀 더 시간을 갖고 볼 수 있는 여유 있는 1등급에 한해서만 이 방법을 써야 된다. 자, 이 방법 뭐 바보 같은 짓이죠. 이거 얘기할 필요도 없고 지엽적인 거 뭐 연결사 당연히 활용해야 되는 건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